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 직원 채용이 시작됐습니다. 익산시는 전문업체에 맡겨 채용 절차를 진행해 블라인드 면접을 치르고 시의회는 이사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력서가 100장 넘게 건네지는 등 인사청탁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민간 차원의 나눔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독거 어르신에게 음식을 주고 학생들은 십시일반 쌀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또 마동 주민들은 직접 나서 동네의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이 넓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전용 면적 제한 비율이 적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공동주택이 시의회의 조례 개정 추진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개정이 확정되면 지원 대상이 28개 단지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 직원 채용이 시작됐습니다. 익산시는 전문업체에 맡겨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블라인드 면접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또 익산시의회는 사상 처음으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측근 인사 등 공단 설립 추진 때부터 빚어졌던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도시관리공단 직원 채용에 나섰습니다. 지난 21일 일반직, 공무직 공개 채용 공고를 내고 우선 25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과 시설, 공무직에 걸쳐 차장부터 주인급까지 다양합니다. 익산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채용 용역을 맡겼습니다. 응시자들은 서류 심사와 필기시험, 이인 적성검사 등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인사위원회가 진행할 면접은 블라인드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 지역과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게 됩니다. 면접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정신 자세와 전문 지식, 의사발표 논리성 등 5개 항목을 평가하게 됩니다. 채용 절차는 인사위원회에서 계약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익산시가 100% 출자한 지방 공단형으로 앞으로 이사장을 포함해 98명으로 구성됩니다. 이사장은 익산시가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공개 모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사상 처음으로 다음 달 하순 내지는 6월 초쯤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익산시가 최종 추천한 이사장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현재 계획으로는 지금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은 지자체 재정부담 증가와 방만한 경영, 측근 인사 우려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 때문에 찬반 갈등을 겪으며 수년째 설립이 좌절되기도 했습니다. 벌써부터 정치권 등 유력 인사를 중심으로 100여 장의 이력서가 건네지는 등 인사청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오는 8월부터 체육시설과 공연주차장, 현수막 게시대 등 8개 사업장을 경영하게 되는 익산도시관리공단.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설립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직원 채용과 자질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항의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군산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지난해 3월 548건으로 최고치를 보인 뒤 지난해 12월에는 127건까지 줄었다가 지난달에는 231건으로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에 따른 인구 유입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산의 아파트 매매값은 지난 17일 기준 한 주 전보다 0.11% 하락했으며 이는 올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군산 성산면의 하수 처리 시설 사업이 토지 보상 협의가 마무리돼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혁 군산시 수도사업소장은 오늘 기자브리핑을 열고 성산면 일대 토지 5,323제곱미터 토지 보상이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481억 원을 들여 올해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5년 1,000톤 규모의 일기 하수 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는 하수 처리장이 완공되면 성산면 17개 마을 각 가정마다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가 폐쇄됨에 따라 보건위생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도내에서 이뤄지는 철거 공사는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조례가 도의회를 통과돼 철거업체는 안내 표지판은 물론 임시 소방시설과 안전시설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또 도지사는 철거 노동자 안전교육을 직접 진행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군산의 귀농 귀촌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귀농 귀촌 인구는 지난 2020년 440명에서 2021년 749명, 지난해 90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농 귀촌 인구 가운데 50대 이하가 56%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젊은 세대의 귀농 귀촌 비율이 높아지면서 고령화되는 농업 인력의 세대 교체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민간 차원의 나눔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독거 어르신에게 음식을 무료로 주고 학생들은 십시일반 쌀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또 마동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동네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김수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보라색 쌀주머니를 흔드는 아이들. 아이들은 집에서 이 주머니에 쌀을 담아옵니다. 독거 어르신을 위해 아이들이 십시일반 쌀 모으기 캠페인에 스스로 참여한 겁니다. 이렇게 모아진 쌀은 독거 어르신에게 전달됩니다. 밥 못 먹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밥 한 공기라도 따뜻한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서 이런 마음으로 기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나눔 운동은 또 있습니다. 익산 노인종합복지관이 6년째 해오고 있는 사랑의 밥 한 끼 나눔 운동. 익산 지역 8개 음식점이 참여했습니다. 한 음식점은 사회복지사의 권유로 시작한 무료급식 봉사를 몇 년째 지속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워진 경기지만 한 그릇의 음식에 행복해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지금까지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국수 한 그릇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배부르게 드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렇게 나눠서 드실 수 있다는 거, 자기를 좀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그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익산시가 추진하는 나눔 플러스 곳간의 급식 봉사가 민간 차원으로 확산된 경우도 있습니다. 익산 마동 주민 100여 명은 직접 봉사 현장에서 도움을 펼칩니다. 동네의 취약계층 200여 명에게 무료 급식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주 셋째 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나눔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한 자리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시는 분들과 담소 나누시면서 드신다는 게 즐거우신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저희들도 또 이렇게 봉사를 한다는 자체가 또 즐겁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주민들의 자발적 나눔이 지역 곳곳의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익산시 협약은행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택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익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이 NH농협은행과 전북은행에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기존보다 0.5%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익산시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연 3% 이자를 지원합니다.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 만큼 익산시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익산시가 농촌 인력 공급을 위한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연중 운영합니다. 익산 북부 청사내에 운영되는 농촌인 중개센터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농촌 인력 공급이 연중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상시 신청을 받습니다. 농촌 근로 신청을 하면 상해보험에 무상 가입되고 본인이 직접 배정된 농가로 출퇴근하면 교통비가 별도로 지원됩니다. 임금과 근로시간, 작업 내용 등은 농가와 근로자가 협의하게 됩니다. 익산형 IT밸리 조성이 추진되면서 선진지 견학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오늘 판교 경기 스타트업 캠퍼스를 찾아 최병희 창업 멘토링 센터장, 심재희 CN벤처 파트너스 대표, 천화성 CNT테크 대표 등과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판교 테크노밸리 운영 현황과 경기 스타트업 캠퍼스 시설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익산시는 원도심 일대의 익산형 IT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산그룹, 벤처기업협회 등과는 전문 인력 양성과 취업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현장 전략회의를 진행합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오늘 간부회의를 통해 원활한 현안 사업 추진과 지역 발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선 국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는 26일 세종시에서 국소단장 등이 참석한 현장 전략회의를 갖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비 확보 공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관리 주체가 없는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용 면적 제한으로 일부 공동주택이 그동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오늘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10가구가 살고 있는 군산 나운동의 한 연립주택. 지은 지 30년이 넘었지만 건물에 금이 가거나 물이 새면 속수무책입니다. 세대수가 적고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 따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보수는 엄주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 때문에 군산시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 연립주택도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지원 대상은 15년이 넘은 공동주택으로 60제곱미터 이하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 50%를 넘어야 가능했습니다. 전체 세대수의 50%를 넘지 못한 공동주택 28개 단지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군산의 전체 공동주택 459개 단지 가운데 366개 단지가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대상의 전용 면적과 세대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기존에 지원 사각지대했던 전용 면적은 넓으나 세대수가 적어 관리 사무소가 없는 열악한 소규모 단지들도 지원 가능하게 하는 등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지만 순위 배정의 투명성과 예산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군산시가 지난 17년 동안 지원한 공동주택은 477개 단지, 전체 93억 원가량을 지원했지만 한 해 평균 5억 4천만 원 수준이고 지원 대상은 28개 단지에 그치고 있습니다. 10년의 한법을 들어간다 보면은 28개 단지가 내년에 해당 사항이 다 되죠. 일단 만약에 그래서 그분들이 다 우선순위로 배정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기다렸던 다른 연립주택들이나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잖아요.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순위 배정의 세시방 기준과 예산 확대도 필요해 보입니다. 심사 기준을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강화하고 기준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예산 문제는 일정 정도는 증액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능하다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저희 조례안 자체가 지원을 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사실은 이 조례안에서 아주 세부적인 기준까지 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노후의 정도를 그때 그 해에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공동주택 관리조례 개정안, 25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에서 이달 들어 4차례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의 미세먼지주의보가 올 들어 6차례, 이달만 4차례 내려졌습니다. 올해 미세먼지주의보는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동풍을 타고 국내에 유입되면서 발령됐습니다. 도는 대기 정체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점포 6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군산 나운동의 한 상가 건물 반찬 가게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같은 상가 안에 있던 미용실과 음식점 등 점포 6곳이 일부 타 소방서 추산 3,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반찬 가게 전기 분전반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 어청도 검산봉 인근에서 난 불이 나흘 만인 지난 22일 완전히 꺼졌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지난 19일 밤 시작돼 나흘째 잔불이 남아있던 군산 어청도 검산봉 인근 산불이 지난 22일 오전 11시쯤 완전히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은 소방용 헬기와 수십 명의 인력이 동원됐지만 절벽에서 발생해 접근이 쉽지 않은 데다 물이 스며들지 않고 흘러내려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0.03헥타르가 탔습니다.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살인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새벽 1시 50분쯤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30차례 넘게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경찰의 자수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27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는 146명, 사망자는 8명입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9명입니다. 전주가 51명, 군산 18명, 익산 18명 등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에서 마약 서범이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대검찰청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에서는 지난 2017년 150명, 2019년 266명, 지난해 274명 등이 적발됐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마약 사범은 82%나 크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도내 마약 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과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 지원과 재범 방지 교육도 강화됩니다. 도교육청이 전북미래학교 현장지원단을 발족했습니다. 전북미래학교 현장지원단은 교감과 수석교사, 교육 전문직원 등 101명이 참여했습니다. 오는 6월 13일까지 도내 학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현장 자문을 진행합니다. 주요 방향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 경감 방안을 비롯해 학교 역량 강화 방안, 교육 변화 정책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라북도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청년정책을 망라한 청년정책 안내서를 만들어 보급합니다. 안내서에는 취업과 창업, 주거와 교육, 복지와 문화 등 사업 분야별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문의처 등이 담깁니다. 안내서 내용은 전북 청년허브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며 일선 시군과 대학, 청년 관련 기관에 모두 배부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수정입니다. 군산의 골목 상권에 플리마켓 활성화가 추진됩니다. 군산시 상권 활성화 재단은 골목 상권의 소규모 플리마켓 개최에 모두 2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인회나 단체는 집기류 대여나 홍보물 제작 등 1회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광대 교내 벤처기업인 일원바이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2종을 승인받았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기능성 원료는 면역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에키네시아 추출물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양춘사 추출물입니다. 이 가운데 에키네시아 추출물을 활용한 제품은 오는 7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일원바이오는 지난 2021년 12억 원의 연구개발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5월까지 지역 내 공중화장실에 스마트 안심 비상벨을 설치합니다. 스마트 안심 비상벨은 IoT 시스템을 기반으로 화장실 내 비명소리 등이 감지되거나 비상벨 버튼을 누르면 경찰서에 자동으로 연계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익산지구협의회와 세일이 봉사회,
익산 청운 라이온스 클럽이 22일 지역 독거노인과 몸이 불편해 세탁기 어려운 세대를 위해 세탁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40여 명이 참석해 세탁 차량 한 대를 이용해 이불을 세탁하고 건조해 각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도내 낮 최고 기온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